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화장품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말 많이들 하세요.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많고요,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무턱대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지 마시고 좀 더 이해를 하면요, 사실 화장품은 너무 쉬워져요. 어느 순간 눈이 탁 트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너무나도 많은 성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성분들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결국 화장품의 원료, 성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피부에 쓰죠.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든지 우리가 단순하게 구조만 하더라도요, 직접적으로 바르고 그다음 피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부를 하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모든 영상을 쭉 제가 이때까지 쭉 많이 찍었지만 제가 원료라든지 성분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떤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기초가 사실은 어떤 성분들이 들어오더라도 가장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잘 모르다 보면 A라고 하는 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르게 들리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알고 보면 거의 비슷한 기준에서 사실 맥락의 차이만 조금 있고 관점의 차이만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듐 PCA나 아미노산 같은 성분들이 이제 우리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이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휴맥턴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게 왜 휴맥턴트고 그럼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한 성분들이 전부 다 우리 피부에 이미 있는 성분이에요. 자, 이런 피부에 있는 성분들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했고 이 피부에 있는 원료를 그대로 부스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쫙 발라놓고요, 기다려보면 5분에서 10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자, 근데 우리 피부에는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사용을 해서 수분을 잡아주면은 그 성분들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피부의 수분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자, 그거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동일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두 가지가 딱 붙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이 부스팅 되는 거죠. 자, 화장품을 썼는데 보습이 하나도 안 돼, 미백만 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쓸 것 같아요? 안 쓰죠. 미백만 돼, 근데 얼굴이 막 쩍쩍 갈라져. 사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러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피부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장벽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구조와 장벽에 대한 이해가 사실 모든 원료에서 거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구조를 이야기했고요. 그럼 그러한 성분들은 그대로 화장품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이런 피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시키게 되면 좀 더 이해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리학적인 부분. 근데 이 병리는 조금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이런 화장품과 연관되는 피부 질환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환들의 공부를 조금 기본적으로 해놓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죠.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게 나한테만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반응이 없어. 자, 이런 게 바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고, 두 번째는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 같이 염증성 병변이 있는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좀 아는 게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여드름 다 알 것 같죠? 여드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라고 이야기해보면 막상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듯 이런 약간의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시험을 좀 보면요, 시험에 되게 상당히 복잡한 법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시험에 대한 범위들이 있는데, 그 네 과목들을 좀 공부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화장품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부분도 있고 법 안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과 원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좀 지식 수준을 조금 넓혀 나가면 처음에 좀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장 먼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그 자체만으로도 화장품의 이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피부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원료를 접목시킬 수 있게끔 화장품에 대한 부분보다는 피부에 대한 상태를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내고 난 뒤에 상세 페이지를 쓴다거나 그 다음 그 원리를 쓸 때 보면 결국은 뭘 베이스로 쓰냐면 피부 구조,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상세하게 보통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우리가 상세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정말 이 화장품에 대해서 아주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원장님 유튜브 보고 제 화장품을 하나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간혹 하십니다. 피부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 화장품을 오래전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식약처라든지 그 다음에 큰 대기업들과 이런 화장품에 대한 어드바이징을 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많이 소통을 해보면 각 분야마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보는 관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따라서 화장품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런 화장품을 어떤 곳은 마케팅이 더 포커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원료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 화장품에 대한 포장,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사실 상당히 범위가 넓죠. 요즘은 이런 마케팅의 범위 내에서도 이런 지식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많은 요즘 회사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많이 발전하고 화장품 업계에서 발전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왜 어렵냐면, 화장품은 일단 피부도 알아야 되고요, 화장품 원료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접목될 때 피부 타입도 이해가 필요하고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이런 염증성 병변들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 주는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다 복합적으로 되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화장품을 어떻게 처방을 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게끔 할 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하지 마시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냥 그 시험의 목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한테 들어오는 인풋량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그 인풋을 조합해서 나갈 수 있는 아웃풋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어느 순간 눈이 탁 트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이해가 안 됐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순간 탁 하고 묶이는 그런 시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더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하나하나마다 약간의 좀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을 좀 넣고, 듣다 보면 이 영상과 이 영상이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항상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정성 들여 공들여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서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화장품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